예전에 제가 황간편에서 본방송에 처음에서 제가 아마 얘기했던 내용인데 121년에 안재는 12살의 황제가 되지만 31살에 19년 동안 등태우가 임조칭제, 태우가 천자가 되어 허소아비 황제로 살았어요. 그 등태우가 죽은 후 10년 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던 저 등시 외척 세력을 황간의 도움을 받아 뿌리를 뽑고 겨우 3년, 딱 3년을 황제 노릇을 하고 죽어요. 이게 지금 오늘 죽는 영재 황제가 죽기 불과 68년 전에 있었던 후한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22세 소재가 200일 만에 사망을 하는데 21대 황제 안재의 안상호 염씨는 앞선 등태호 같은 힘을 갖고자 염씨 일가가 전행을 일삼고 어린 황제를 만들어서 지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황관들이 계책을 내서 23대 순제를 옹립하여 염씨 일가를 몰아내요. 이게 대략 124년경 영재 황제가 죽기 불과 65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이제 영재 황제가 죽을 거거든요. 황건난이 있고 5년 동안 띵까띵까 잘 살았던 황제가 오늘 죽어요. 근데 그 앞전에 있는 황제한테 이 후한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을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24대 충주 황제는 외척 양기와 양씨 집안 양태우가 임조칭제하였고 25대 질제 황제는 저 외척 양기 세력에 의해 독살을 당했으며 26대 황제에 이르러 황간의 도움으로 저 20여 년 권력을 유지했던 양기 세력을 숙청할 수 있었어요. 이게 조조편에서도 나오고 앞전편에서도 나왔죠. 이때가 159년 저 영재 황제가 죽기 30년 전의 일이에요. 외척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외척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 빌어먹을 원소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정말 원소의 집안이 대단한 사세상공의 명문의 집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저들은 유학자, 당시의 지배층이었겠죠. 그 외척이라는 자들은. 저 등태우의 염황후의 양태우를 떠받들던 자들이 저런 자들이었죠. 유학자들, 당시의 지식인들, 지배층들. 오늘 삼국지연의의 오늘 부분에 확실한 적은 분명 황간 십상시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 십상시의 얘기예요. 저 양기가 죽고 겨우 황관들이 찍고 까부는 게 가짠다고 들고 일어나 저 황관을 탄핵하고 성토했던 3만의 태학생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당고예금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열받아서 얘기했었던 이유가 오늘 다 나오는데요. 제가 이전까지의 방송을 빌드업해서 오늘 그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내용들을 알고 시작을 한 거니까. 저런 외척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저 3만의 태학자들은 다 어디가 쳐 있다가 황간이 겨우 권력을 잡았다고 9년 동안 권력을 잡아서 난리를 친다고 166년에 제1차 당고의 화가 있었죠.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169년에 제2차 당고의 화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당고의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저는 잡놈이니까, 저는 유학자가 아니고,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사를 한번 다시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당고의 화는 대단한 촉류파들이 빌어먹을 황관들한테 당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다른 건데 정말 웃기지도 않고 가짠치도 않은 역사 기록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적어도 저는. 저 뭣도 없는 황관을 탄핵했던 자, 두태우가 밀어줬던 외척 대장군 두무는 외척이었어요. 그리고 대장군이었어요. 양기, 예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양기라고 하는 자가 숙청을 당하고 나서 그 집안의 가산을 처분을 했는데 그걸 진짜 싸게 헐값에 처분을 했는데 한나라 한 해 예산의 반이었대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 외척 양기가. 그런데 불과 10년 후에 외척 대장군 두무와 두태우를 가지고 청류파 학자 진번 이응 같은 이들이 붙어서 황관을 축출하다가 죽었던 게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인데, 그때 정말 가짠치도 않고 웃기지도 않는데 오늘 죽는 영재 황제가 겨우 13세로 궁에 들어온 지 2년 차일 때예요. 황제가 이제 궁에 들어온 지 2년 차에 저 두태우랑 두무가 청류파 학자라는 것들하고 손을 잡고 옆에 있는 세력들을 몰아낸다고 덤벼들었던 게 제2차 당고의 화라 사건이라고. 저 청류의 학자라는 작자들은 역사에서 배운 게 없나요? 121년부터 159년까지 무려 39년 동안 후한이라는 나라는 외척들한테 휘둘리고 있었다고. 근데 그 10여여 년 황관들이 꼴깐졌다고 태학생들 3만여 명이 저 외척에 빌붙어갖고 저 황관을 축출하려고 했었던 게 그게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대의 역사는 청류파들의 저런 모습을 꼴사나운 악인 황관을 때려잡으려고 했다가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2000년을 넘도록. 상식적으로 또 다른 외척이 당대의 지식인들과 손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만약에 저들이 그 계획대로 되었다면 저 13세의 황제는 살아남았을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2차 당고의 화가 있었던 169년은 오늘 사망하는 영제가 12살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서 딱 2년
2년째 되던 날이에요. 2년째. 그게 제2차 당고의 화가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세력 청류파가 황간에게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청류파 단독의 힘으로 싸웠다면 제가 이렇게 보는 역사를 인정할 수 있겠어. 근데 두무도 외척이잖아, 외척. 그때의 외척 두무와 그 앞서 있었던 대장군 양기의 차이는 무엇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권력을 자꾸 휘둘러서 할 것 다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던 양기와 권력을 잡기 전에 숙청당했던 자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후대의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유학자들은, 당대의 지식인들, 후대의 지식인들은 두무가 뜻을 이뤘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기는 나쁜 놈으로만 표현해요. 저 황간이 정말 뭣도 없고 국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대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나 그 후대에 과거제가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과거제가 있었으니까 능력을 어떤 정도 인정을 받고 국정을 운영했던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저 당시에는 후한이라는 저 시대엔 황거리선 그거 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아닌가? 그 황거리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황제가 매간매직을 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지연 학연 혈연 지들끼리 추천하고 추천받고 관직을 사던 시대가 저 시대인데 그 옆에 황제 옆에서 정무를 돌보던 황간한테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혈연이라서 동양이라서 같이 배웠으니까 정도에서 관직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사회고 관직을 돈 주고 사고 있는 산에 황제가 내 사람이라서 그렇게 내 사람이 되었던 저들 황가는 그 황제한테 충성하라고만 가르쳤잖아. 백성들한테, 민중들한테 그런 황제와 그런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황제한테 충성하는 거라고 가르쳤던 그 자들이 저 짓거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황간을 욕한다는 거죠. 정말 사전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면 천하에 진짜 뭣도 없는 나쁜 놈들이 저 황간이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저 십상시의 난을 보면 정말 부끄러운 따위는 진짜 갖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는 저자들,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 당대에 있던 지식인들, 후대의 지식인들, 저 뻔뻔한 유학자들, 그들의 짓거리는 이거였어요. 그냥 분명히 있었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숨기고 당시 황간, 십상시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느냐만 보여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붙여서 저들을 욕하는 데만 썼죠. 오늘 황제가 죽기 60여 년 전에부터 30여 년 전까지 황제가 되었던 자들을 휘둘렀던 게 외척이고 권신들이었는데 그런 외척들이나 그런 권신들이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딱 10년 정도 황간이 찍고 까불었다고 3만의 태학자들이 당고의 화 1차, 2차에 걸쳐서 그 난리가 일어나. 정말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 이전의 역사를 알고 보면 분명히 삼국지연이 오늘 부분이랑 다음 부분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전 저 삼국지연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야, 2000여 년 동안 지배해 왔었던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 결정체가 이 안에 다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걸 보고 봐왔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었어요.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편집본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답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방송에 제가 지금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건석의 속보가 나오죠. 그 건석의 속부라는 자는 과연 존재했을까요? 한번 우리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조가 북문의 수비대장으로 있으면서 건석의 속부를 때려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만전에만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과연 자 봐봐요. 건석이 어린아이일 때 황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어린아이일 때 그죠? 어린아이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10명이 가면 생존율이 10% 20%도 안 되는 일을 아주 어린 나이에 애가 결정을 하고 가요. 저런 황간을 하러 가는 거라고. 근데 그 건석의 속부라는 자가 있었다면 조카를 고이 감아 태워서 보냈을까요? 이런 일이 진짜 실제로 있었다면 저 속부라는 자는 이 아이가 그 삶을 살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았던 자였을 거 아니야. 그죠? 건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는 목숨을 걸고 황간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죽었으면 그래 죽으러 가는 길 아니야. 그걸 하러 가는 그 어린 나이에 애가 가는 걸 나 몰라라 했었던 저 숙부라는 자를 건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느 날 자기가 권력이 생겼다고 떡고물 얻으려고 다가왔던 친척인 거고 그런데도 저 따위 숙부를 건석이 챙겼다면 그리고 그 뒷배를 봐줄 수 있는 건석이었다면 엄청난 대인배 아니에요? 역사를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건석의 숙부가 있었다라는 기록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황간한테는 친척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 있잖아.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울지 않아. 뭐 이런 애들의 영웅 스토리에 나쁜 숙부가 나오잖아. 걔한테 그 착한 애가 걔가 성공을 하면 이렇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건석이 딱 그거 아니야 그럼? 정말로 저 숙부라는 자가 있었으면 역사에 생존했다면 이런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바라봐요.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이 뻔뻔한 유학자의 기록과 나간중의 거짓말을 제가 지금 삼국지연의로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몸도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좀 피곤한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삼국지연의 내용 중에 나오는 4세상공 원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4세상공의 원소는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당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기록의 흔적이 있기는 해요.